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해외 영업 그리고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영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직접 해외에 물건을 팔러 가는 것, 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예,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해외 영업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도 TV CF 만들고 뭐 전단지 배포하고 뭐 이런 거만 제품 홍보 뭐 SNS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이 제품 홍보하는 데만 집중하는 이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영문명으로 이제 해외 영업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이제 오버시 세일즈, 해외 영업은 이제 흔히 오버시 세일즈라고 하는데 오버시 세일즈 앤 마케팅이 붙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케팅 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마케팅은 이제 그 영업 실적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 해외 영업은 이제 혼용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좀 전에 오버시 세일즈 앤 마케팅. 그러다 보니 이제 뒤에 소개를 해드릴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도 세일즈 앤 마케팅이에요. 뭐 도메스틱 세일즈 앤 마케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 조직 다 어쨌든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속된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요. 일단 오버시 세일즈 해외 영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영업은 일단 헤드쿼터, 헤드쿼터 사이드에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각 담당하는 제품, 국가에 대한 팩토리, 사업부와 면밀히 붙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단은 해외 법인, 일선에서 판매를 책임지는 이제 세일즈단, 뭐 이태리면 이태리 법인, 뭐 중국이면 중국 법인, 이렇게 카운트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좀 했는데, 일단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 게 물리적으로 그 제조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검정색 점점점 돼 있는 이 영역으로 보실 때 이 부분은 거래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영업, 해외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시차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제품들이 컨테이너, 이렇게 보이시는 이 상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로 실려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컨테이너 실어서 뭐 4주가 걸릴 수도 있고 뭐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외 법인의 창고에 입고를 시켜줍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가 상당하고 시차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중장기 중심의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가 터졌어요, 해외 법인에서. 근데 이제 내일 당장 뭐 본사에서 해외 영업 일하는 친구들이 뚝딱뚝딱 한다고 해서 바로 대응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경우도 팔 물건이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어서 실어 보내도 최소 뭐 4주, 6주가 걸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통관이나 유통에 MD가 있겠죠. 유통에 매입이 잡히게끔 뭐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 스토어들의 뭐 재고가 깔린다든지 실제 고객한테까지 배송이 가는 이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운영 중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부랑 긴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 전략이 이제 그 제품을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포지셔닝에 놓고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부각드렸던 것처럼 뭐 리드 타임이 길다 보니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시차가 있다 보니 공급 중심. 그러니까 이 해외 법인에서 실제로 물건을 잘 팔리도록 하는데 서포트 주로 해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은 주로 이제 영업 지원 업무, 해외 법인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영업 지원 업무를 하고, 필요이에서는 해외 영업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이 현지 법인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이에서는 이 그 본사에 있는 해외 영업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을 가서 해외 거래선과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 법인을 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대부분 여기서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영업하는 친구는 헤드쿼터에서 지원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뭐 다음에 이제 마케팅 4P나 3C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이 진짜 뭐 하는 조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케팅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우선 간단한 것만 좀 생각을 할게요. 그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뭐 TBCF라든지 아니면 뭐 SNS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합니다. 하는데 실제 실행은 판매 법인에서 합니다. 판매 법인에서. 그러면 본사에서 마케팅은 뭘 하냐? 뭐 제품 준비해 주는 거, 제품 가격, 공급, 이것도 다 마케팅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급은 빼더라도 어떤 제품으로 사업할 건지, 얼마의 가격대에 놓고 사업할 건지, 이거에 대한 롤이 일단은 제일 크고, 그쪽에서 영향력을 제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광고라든지 뭐 세일즈컴, 뭐 오랄컴,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판매법인에서 실제로 만드는데, 본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회사 이미지, 우리 회사 브랜딩을 고려한 그런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가이드에 맞게 가이드 안에서 현지에서 고객들한테 가장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실행은 안 하고, 실행을 어떻게 해라, 요 범위 안에서 해라, 뭐 마케팅 비용도 요 범위 안에서 써라, 이런 가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평가받는 매출도 그렇고, 요 이제 거래처 헤드쿼터고 거래처 웨어하우스가 있으면은 그 재고가, 현물 재고가 우리 사업부의 손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의 창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얘네 창고 딱 넘어가는, 오도 받고 이제 배송을 해주는, 딜리버리 해주는 요 실적, 요걸 이제 셀인이라고 하거든요. 유통에 이제 물건을 넣어주는 과정, 요 셀인 매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셀아웃단까지 신경을 완전 안 쓰고 이건 아니고요. 중심은 여기고, 이제 법인에서 뭐 각 스토어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돼 있고, 각 스토어의 매출은 어떻고, 런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수량 대비 뭐 한 달에 몇 대 팔리냐, 한 주당 몇 대가 팔리냐, 이런 것들 관리는, 그리고 이제 판매 사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고 무엇을 소구해서 파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 법인에서 다 관리를, 거래선이랑 이제 긴밀하게 붙어서 다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서포트를 이제 해외 영업이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품 쪽에 좀 사업부하고 관계,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플랫폼, 어떤 기술을 사업부가 가지고 있고, 공장단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이런 쪽에 좀 빠삭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헤드쿼터에도 마케팅이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다수의 하는 일이 가이드라인을 규정해주는 일이고, 아니면 글로벌 캠페인이라든지 글로벌 TBCF라든지 글로벌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헤드쿼터에 있는 마케팅 조직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극히 드물고,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조직은 판매 법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직을 해외 영업에서 마케팅으로 최근에 옮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들으시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본사에 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마케팅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해외 법인을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한국의 헤드쿼터에 있다가 한국 영업을 총괄하는 한국 법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조직이 한국의 모든 유통, 뭐 이제 고객단까지 관리를 면밀히 하겠죠.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하고 마케팅과 해외 영업 설명을 드리면서 해외 법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현장,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세일즈 현장에 있다 보니 실시간 운영 중심, 실시간으로 경쟁사가 판촉을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계절성 제품, 뭐 에어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겨울에는 잘 안 팔리죠. 근데 한여름이 되면은 없어서 못 팔죠. 이제 그런 경우 하루하루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도 많이 터지고 경쟁사가 뭐 가격을 반값으로 오후 3시부터 갑자기 판매를 하더라. 이제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 마케팅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에서 한국 조직을, 이제 한국 영업 조직을 총괄하는 이 마케팅에서 제품 운영 전략이나 이제 본사랑 협의한 제품 운영 전략이나 본사로부터 가이드 받은 가격, 뭐 손익에 대한 이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보다는 뭐 조정할 수 있는 룸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에서도 그 룸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뭐 가격 어떻게 조정하겠다, 대응 어떻게 하겠다, 판촉 뭐 3시에 경쟁사 이렇게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 운영 중심. 그리고 사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유통, 매출을 해야 되다 보니 유통. 뭐 이제 에어컨을 예를 들었으니까 에어컨을 판매를 하는 유통. 여러 개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이 있으면은 그 자기네 유통도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믹스드 채널이라고 하는데 홈매 채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로마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그 유통 관리,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홈쇼핑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 그 유통별로 이제 제품을 어떻게 운영하고,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고, 가격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거 위주로 전략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객이 실제로 물건을 주문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이 물건을 받아보고, 이거 뭐 크게 관심 없어요. 근데 현장하고 가까운 이제 이 한국 법인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치 제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고객 댁에 제품이 설치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사전 답사라고 하죠. 직접 찾아가서 뭐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데 이슈가 없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고객이 주문을 한 이후에 취소를 하지 않고 실제로 설치를 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인프라만까지 이제 거래선에서 주문을 이제 넣는데, 니네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돼. 그럼 이제 시스템적으로 호환이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면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장사하는데 돈 받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물건을 주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돈을 받는 과정에서의 군더더기 없도록, 물건을 주는 과정에서의 군더더기 없도록 이런 모든 인프라를 관리도 하고 또 혁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중심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장이라고 하면은 각 스토어 단의 판매 사원들이 실시간으로 물건 어떻게 파는지, 물건 파는데 뭐 어떻게 뭐 소구를 하든지, 고객을 어떻게 대응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전략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해외 영업은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행 주체예요. 이 영업단, 이 한국 영업,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 조직의, 이 한국 법인의 그 마케팅 조직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플러스 그 룸 안에서 한국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기획을 하고
직접 실행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TBCF도 여기서 직접 만들고요. 그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SNS 마케팅도 여기서 인플루언서를 직접 뽑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여기서 다 합니다. 뭐 에이전시를 쓰든 직접 하든. 예. 직접 하다 보니 이제 좀 굉장히 딥하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조직들도 세부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비교를 더 해드리면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국가 담당자 1명, 2명, 대형 국가 같은 경우는 3명까지도 있긴 한데 1명, 2명, 한 제품당 1명, 2명인데 여기는 제품당 마케팅 인원이 뭐 최소 뭐 적게는 한 4,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몇 명. 규모도 틀리죠. 그리고 이 셀인 영업을 하는 조직, 셀아웃 영업을 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요. 영업단 조직이. 이 셀인 영업을 하는 조직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뭐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뭐 그런 유통들 별로 나뉘겠죠. 제품별로 담당자 나뉠 거고 훨씬 세부화되어 있고 훨씬 실행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는 뭐 하이마트가 셀인을 얼마 한다 이런 거 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건이야 여기 뭐 생산하면 트럭으로 바로바로 배송을 할 수가 있으니 셀아웃단 고객이 실제로 얼마를 사가냐 고객의 수요를 극대화하는데 이 셀아웃단의 매출 관리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포커싱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해외 영업과 이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요렇게만 설명하시면 대충 감이 오지만 조금은 찜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마케팅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지, 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이 진짜 뭔지, 요즘 뭐 전부 다 개나 소나 마케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마케팅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은 걔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정말 요만큼 지금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은 마케팅은 제가 생각할 때 쉽게 표현하면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고객한테 고객이 우리 물건 사도록 꼬시는 거. 여기서 대표적으로 쓰는 툴이 포피 전략이라고 하죠. 마케팅의 이제 포피 믹스 전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많이 건드리는 4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제품,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가 유통이에요. 유통도 여기 마케팅에서 관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은 가격하고 묶이는 부분도 많고 이벤트성도 많고 이제 뭐 SNS 마케팅 같은 거, TBCF 같은 거 다 프로모션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 프로모션 안에서도 뭐 인스타그램 가지고 물건 파시는 분들 자꾸 뭐 자기 판다기보다는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 뭐 자기 마케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마케터긴 마케터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뭐 건드릴 수 있는 부분 혹은 이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극소수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마케팅, 제대로 된 기업의 마케팅 조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영업과 마케팅 직무 차이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마케팅 조직, 마케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마케터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